대통령실에서 약 2km 거리, 갈 곳 없는 사람들이 몰려드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쪽방촌, 쪼개고 쪼갠 작은 방에 천여 명의 사람들이 새들어 살고 있습니다. 끼니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어려운 형편의 주민들이 많다고 합니다. 계세요. 나갔나 보다. 도시락 좀 드릴게. 사장님 이제 도시락. 맛있게 드세요. 주민들의 평균 나이 59.7세. 형님. 어이구 도시락 좀. 맛있게 드셔. 몸만 겨우 누울 수 있는 공간에서 온종일 생활하는 사람들. 내부에 화장실도 부엌도 없는 이곳의 평균 월세는 23만 원. 열악한 주거 환경 탓에 병을 앓는 주민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 지금 이제 몸은 안 아파? 척추관, 협착증, 뼈가 두 개 부러져요. 나이가 먹으면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이 동네에서 몇 년 살았냐? 이 동네 20년 넘었어. 20년? 딱 쪽방 이 동네 뺑글뺑글 돌았어요. 왜냐? 내 갈 데가 없기 때문에. 갈 데가 없으니까. 최저 주거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쪽방촌 주민들의 삶. 개도 저렇게 안 살아. 개도 저보다 다 고급으로 먹고 다 병원 다니고 개도. 근데 사람이 저렇게 지금 뭐 생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공공개발 계획이 2년 전 발표됐지만 소유주와 세입자 간의 갈등으로 진행은 더디기만 합니다. (14년째) 쪽방촌에서 생활하는 김호태 씨.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도 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는 집,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이 갖춰지길 바랍니다. 시계 같은 거 이런 거, 국 같은 거 이런 거는 버스타로 하니까. 네. 그 술 먹지, 술 먹고 잠깐 졸면은 불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한번 불이 날 뻔했어요, 저. 여기 이 건물에도. 전에. 불 나면은 무서운데 이게 그래서 이 쪽방이 그래서 안 된다는 게 그런 거거든. 거리는 가까워도 여전히 멀기만 한 용산시대의 대통령. 낮은 곳에 민심을 말합니다. 대통령 되고 나서 일이 옮긴 거란 말이야. 일이 내려온다는 목적이 뭐였어? 시민 속에 가서 같이 대화 같이 살겠다. 이렇게 놓고 왔는데 시민들만 듣는 거 하나도 없잖아. 대통령한테 하고 싶은 말은 서민 정치를 좀 해라. 위대한 국민과 함께 통합과 번영의 나라를 만들겠다. 대통령이 당선 후 처음 밝혔던 소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엔 해결해야 할 수많은 난제들이 쌓여 있습니다.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을 살리기 위해선 어느 한 사람의 힘만으론 해결할 수 없습니다. 불과 24만 7천여 표 차이. 역대 최소 표차로 당선된 대통령에겐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반대편을 끌어안고 국민 모두를 위한 정치를 해야 한다는 중요한 과제가 있습니다. 특히 경제를 살리기 위해 반목과 대립이 아닌 대화와 타협이 필요한 시대. 추정 60분이 다시 한번 묻습니다. 절반의 민심이 반기는 반가위가 아닌 모두가 풍요로운 한가위를 위해 지금 가장 필요한 것 무엇입니까? 학부모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것. 한 7년 전에 네. 우리 큰애가 이제 대학교 오. 시험 친다고 네. 막 그럴 때 네. 와이프랑 여기 5번 와서 기도하면은 원하는 대학 간다 그래가지고 네네. 그래서 그때 와가지고 5번 온 적이 있어요. 좀 이따 따라갈게요. 곧 따라갈게요. 감사합니다. 저마다의 소원을 빌며 부지런히 산길을 오르는 사람들. 해마다 팔공산에는 3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특히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2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수험생을 둔 부모들의 기도 소리가 부쩍 늘었습니다. 어디서 오시는데요? 전라남도 강주요. 와. 하루에 한 4시간 정도밖에 못 자고 힘들면서 울면서 공부하더라고요. 자신과로 싸우고 있는데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한 번의 시험으로 많은 것들이 결정되는 대한민국 교육의 현실. 아이들이 흔들리지 않고 제 실력을 발휘하길 바라지만 걱정도 밀려옵니다. 갑자기 정책이 막 준비하는 단계라든지 바뀌어버리니까 애들도 준비하는 것도 혼란스러운 게 좀 있고. 사실 우리나라 교육이 그때그때 너무 바뀌어서 100년지 대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수시로 변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난 6월 학교 수업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은 수능에서 배제하라는 윤 대통령의 언급 이후 교육계에 후폭풍이 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올해 수능부터는 이른바 킬러 문항을 출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이 공교육 밖에서는 수능을 출제하지 말라고 한 뒤에 교육부 대학입시 담당국장이 경질됐습니다. 수능을 주관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이규민 원장이 전격 사임했습니다. 출제 방향에 대한 혼란이 이어지는 상황. 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학생들은 마음이 불안합니다. 의도 자체는 나름 사교육을 줄이겠다 해서 나쁘진 않은 것 같으나 그 발표하는 방법 자체, 시기나 방법 같은 게 너무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예상치 못한 변수의 출렁인 올해 입시. 작년에는 좀 표준화된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에 맞춰서 준비를 하면 되었었는데 올해는 약간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그 무지에 대한 공포가 조금 큰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은 강한 리더십을 보여주며 노동, 연금, 교육 등 굵직한 사회 문제들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극한 대립만 남고 정치가 실종됐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지금은 부정평가가 더 많은 상황. 국정 운영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결단력. 잘못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업무 처리 방식이 꼽혔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가장 중요한 장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일을 잘해서가 아니라 퍼퓰리즘적인 성격은 제일 적기 때문에 저는 그건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뭐 독선 혹은 결단력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쩔 수 없는 선택 속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민생 경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이 가중되는 시기에 관계 당사자하고들의 여러 가지 대화나 갈등을 풀어가는 그런 식의 모습이 지금 현 정부에서는 찾아볼 수 없게 되는 것 같아요. 결단력과 독단 사이. 올 한 해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군 이슈. 엄청 넓네요, 염전이. 네. 총 몇 평이에요? 여기 현재 생산 면적은 15만 평. 이걸 다 혼자서 관리하세요? 아니요, 이제 구역을 나눠서 15,000평 정도를 이제 관리하는 거죠. 이곳에선 한 해 평균 1,200톤의 소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다림과 고된 노동 끝에 얻는 귀한 소금. 하지만 앞날을 생각하면 걱정입니다. 후쿠시마 방류로 인해서 좀 어려움이 좀 있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장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제 내년이 문제예요. 이미 사재기 하실 분들이 만약에 많이 사재기를 했다면 내년에 또 적정선으로 공급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공급이 끊길까 봐 저희는 걱정을 하는 거죠. 지난 6월 소금을 미리 사두려는 사재기 열풍으로 소금값이 크게 오르고 공급이 부족해지는 기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만들자마자 바로바로 달라고 할 정도의 대란이었어요. 하루에 200통 정도 전화, 문자 일을 못했었으니까 그때는. 삽질 한 번 하면 전화 오고 삽질 한 번 오면 통화해야 되고 삽질 한 번 오면 문자 확인해야 되고 그 정도였었어요. 생산자들에게 별다른 이득도 없이 혼란만 커진 상황. 정부는 과학을 강조했지만
불안이란 민심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소통한 게 있나? 난 없는 것 같은데. 감정적으로는 안전하지 않게 느끼는데 과학적입니다 하면 받아들이는 사람이 인정을 못 하잖아. 설득을 안 시켰고 자기네 의사만 이렇게 강조를 했던 부분이 제일 크다고 봐요. 바다를 터전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어민들. 그들 역시 똑같은 걱정입니다. 19살 고등학교 졸업하고 아버지하고 배를 타기 시작했죠. 꽃게나 많이 올라와야지 행복하죠. 국민 대다수의 민심과는 달리 오염수 방류는 시작됐습니다. 미래가 두렵다는 어민들, 주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냉장고에 우리도 저장을 해야 된다 이 말이야. 오염수가 좀 있으면 번져가지고 어디 왔니 그럴 거 아니에요. 이게 오기 전에 우리도 많이 잡아가지고 저장을 해놔야지 그나마 위안이 되죠. 30년이란 긴 방류 시간 동안 지속될 수 있는 안전에 대한 불안과 염려. 어민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설득이었을까, 대화였을까? 어민들 목소리나 입장이 좀 잘 전달됐다고 생각하세요? 어민들은 신경 안 쓰는 거는 안 썼다니까요. 안 쓰고 그냥 대책 없이 이제 국가에서 어떻게 어민들한테 대책을 세워주려나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제 앞으로. 한가위를 앞두고 전국을 돌며 청취한 민심. 제작진에게 소통을 말하는 시민들이 많았습니다. 전문가 26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 설문조사에서도 대통령에게 필요한 리더십 요소로 제일 먼저 소통을 꼽았습니다. 정치에서 소통이 실종된 사이 농민들은 농가의 현실이 외면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추수의 계절이 돌아왔지만 기대보다 앞서는 걱정. 농민들의 상황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희들 바람은 매번 밥 한 공기 300원을 외치고 있지만 그거에도 못 미치고 있거든요. 정부 통계청에 의하면 농민 우리나라 전체 소득이 1,000만 원이 안 들더라고요. 1년에. 네. 지난해 쌀값이 최대폭으로 하락하면서 농민들은 양곡관리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정부가 초과 생산된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라는 내용입니다. 지난 3월 야당의 주도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재정 부담의 이유로 이를 반대한 여당.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입니다. 협치가 사라진 자리, 정쟁만 남고 정치가 실종된 국회. 강대강의 대치 속 서민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취임 500일, 현장의 민심이 제일 바라는 것, 지켜질 수 있을까? 어느 정권이든지 국민의 머슴이다, 소통하겠다 이러면서 해놓고 그때그때 이민방편으로 져버린 거죠. 노동자, 농민, 서민들이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이런 정부, 나라를 좀 만들어줬으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상대를 제압하고 이런 데 몰두하다 보면은 정치만 있고 정책은 없어져요. 그러니까 가장 큰 희생이 바로 경제 정책이다. 나라는 이렇게 안팎으로 어려운 도전 속에서 힘든데 국민들을 좀 책임질 수 있는 상생의 국정이 좀 만들어지는 게 아마 추석 민심의 국민들의 생각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